여러분, 자이글이라는 이름 기억하시죠? 한때 정말 모든 집 주방을 뜨겁게 달궜잖아요. 홈쇼핑 틀기만 하면 나오던 그 빨간색 그릴. 맞아요. 명절 선물로도 완전 인기 최고였던 바로 그 제품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주한 자이글의 모습은 정말 너무나도 달라요. 한때는 홈쇼핑의 신화 그 자체였는데 지금은요?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린 주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엄청난 차이, 도대체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 매출이 1천억 원이 넘던 그런 회사가 어떻게 단 9년 만에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무너질 수가 있었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자이글 사태를 통해서요, 자본시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장 교과서적인 비극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쓰러진 거인이 남긴 잔해 속에서 우리가 정말 반드시 배워야 할 5가지 충격적인 교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교훈입니다. 바로 투자자의 덫.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상장하는 바로 그 첫날부터 전문가들과 우리 같은 일반 대중이 이 회사를 보는 시각이 정말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비극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이 숫자를 보세요. 18.9대 1. 이게 뭐냐면 상장 당시의 기관 투자자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얼마나 이 주식을 원했는지를 보여주는 경쟁률이에요. 18.9대 1이면요. 이건 정말 싸늘하다 못해 얼음장 같은 반응이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미 본 거예요. 이 회사가 매출의 96%를 딱 하나의 제품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신호인지를요.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땠을까요? 경쟁률이 무려 610.76대 1입니다. 와, 거의 3조 원에 달하는 돈이 정말 미친 듯이 몰려들었어요. 그야말로 광풍이었죠. 전문가들은 이거 위험하다고 외면했는데 대중은 열광적으로 뛰어든 겁니다. 이게 바로 소비재 착시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TV에서 매일 보고 저거 우리 집에도 있는데? 하는 그 친숙함 있잖아요. 그 브랜드 인지도를 이 회사는 투자 가치도 높겠구나 하고 착각해버린 거죠. 내가 매일 보고 쓰는 제품이라는 그 익숙함이 때로는 이렇게 무서운 투자의 덫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전문가들이 버린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그대로 다 떠안게 되면서 이 비극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된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 보죠. 혁신의 무덤. 단 하나의 히트작이 더 이상 시장에서 먹히지 않을 때 과연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2016년에 1,014억 원을 찍었던 매출이 불과 몇 년 만에 41억 원으로. 이건 그냥 곤두박질 친 수준이 아니죠. 거의 수직 낙하한 겁니다. 기업의 심장이 멎었다고 해도 될 정도예요. 매출이 무려 96%가 그냥 사라진 거예요. 왜? 바로 에어프라이어라는 정말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서 자이글의 유일한 무기였던 그 그릴을 한순간에 구닥다리로 만들어버렸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이 정말 중요한 골든타임에 자이글이 뭘 했냐는 거죠. 사람들은 더 좋은 그릴을 원했는데 자이글은 갑자기 엉뚱하게도 뷰티 기기를 만들겠다고 나선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교훈입니다. 기만적인 방향전환. 이게 과연 진짜 새로운 사업을 하려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탈출하기 위한 쇼였을까요? 원래 하던 사업이 무너지니까 자이글이 카드를 하나 꺼내듭니다. 바로 2차 전지. 당시 시장에서 제일 핫한 아이템이었죠. 2022년 말에 우리 LFP 배터리 사업 할 겁니다 하고 발표하니까 주가가 어떻게 됐겠어요? 한 달 만에 800%가 넘게 폭등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주가가 최고점을 찍은 바로 그 순간에 회사 내부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들 주식을 싹 다 팔아치웁니다. 여기 주요 주주였던 KIB라는 곳을 한번 보죠. 이 사람들이 주식을 평균 3,131원에 샀거든요. 근데 얼마에 팔았냐면 주가가 꼭대기에 있을 때 평균 16,316원에 팔아치웠어요. 엄청난 이익이죠. 그럼 그 막대한 돈, 그 차익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거죠. 이런 걸 주식시장에서 쓰는 은어로 설거지라고 합니다. 일부러 주가를 막 띄운 다음에 이제 오르겠구나 하는 희망에 찬 개인 투자자들한테 자기들 물량을 폭탄처럼 떠넘기는 거죠.
이건 새로운 사업에 대한 믿음 같은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배신이었습니다. 네 번째 교훈으로 가보죠. 이건 거의 금융연금술 수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아주 기이한 마술이죠. 이 수법이 정말 대담해요. 잘 들어보세요. 자이글이 평택에 있는 공장을 74억 원에 사요. 그리고 딱 7개월 뒤에 이 공장을 미국에 세운 합작법인에 넘기면서 이 공장 가치는 192억 원입니다. 라고 평가를 해버립니다. 아니, 7개월 만에 공장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서류 작업 하나로 118억 원이라는 돈을 허공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심지어 순환 출자 의혹까지 나옵니다. 투자하겠다고 나선 펀드랑 미국에 있다는 그 파트너사가 알고 보니 사실상 한 통속 아니냐는 거죠. 제일 쉽게 비유하자면 자기 왼쪽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는 와, 나 방금 외부에서 투자받았다 하고 쇼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5번째 교훈입니다. 바로 최후의 배신. 이제는 기업의 내부 통제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붕괴해버린 순간이죠. 한국거래소에서 받은 누적 벌점이 무려 15점. 여러분, 상장사가 거래소에서 벌점 15점을 받았다는 건요. 이건 거의 너희는 퇴출이야 하고 경고장을 날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시장의 규칙을 지킬 생각이 없다고 대놓고 선언한 셈이죠. 이 모든 일의 배경에는요, 창업자인 이진희 대표의 독단적인, 그야말로 제왕적 경영이 있었고, 또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는 불투명한 가족 중심 경영 구조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결국 터진 횡령, 배임 혐의. 이건 이 무너져가는 기업에 대한 시장의 마지막 희망마저 그냥 끊어버린 사건이었어요. 결론적으로 자이글은 이겁니다.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위기가 닥치니까 그걸 극복하겠다고 온갖 금융 기교만 부린 거죠. 결국 이런 원히트 원더가 시장에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지를 아주 똑똑히 보여준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이글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투자한 그 기업이 야심차게 내놓은 신사업, 그게 과연 진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일까요? 아니면 그저 탈출하기 위해 급하게 덧칠한 마지막 화장은 아닐까요?